자, 비트코인 지금 자리는요, 반등이라고 착각하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64K를 넘지 못한다면 저는 한 번 더 아래로 추가 하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 첫 번째, 어제자 PPI 지표까지 우리는 하회를 하면서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의 기조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완벽하게 동결의 기조로 가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상승보다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악재로서 작용을 할 만한 구간은 아닌데 왜 자꾸 비트코인은 떨어지고만 있는 걸까? 우리는 이곳에서 차트의 구조적인 변화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차트에서는요, 세력들이 유동성 흡수라는 것을 하죠. 유동성 흡수는 아래쪽에 있는 롱 레버리지 혹은 위쪽에 있는 숏 레버리지를 죽이면서 이 개미들의 물량을 죽이고 세력들이 싸게 사거나 혹은 고점에서 파는, 비싸게 파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때에 나타나는 차트 무빙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유의미한 유동성을 모두 다 회수를 끝냈냐? 아니죠. 우리가 1시간봉으로 가게 되면요, ICT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 물량이 모여있는 TPO 지표의 해당 자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자리는 세력들이 한 번에 올리면서 장대 양봉이 뜬 구간이기도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더블 바텀을 그리면서 개미들이 매수세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한 차례의 방어존인 FVG 갭 구간, 상승 지지 구간이 위치한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완벽하게 깨면서 이런 점선을 만들어줬다면 그래도 우리가 해당 구간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62K 준에서 유의미한 자리를 한 차례도 따지 않고 63.8에서 올렸다라는 건 지금 굉장히 애매한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파동의 관점에서도 우리 이번 파동이 시작될 때 자, A에서 B까지 올린 자리, 이 자리를 보시면 1에서 1.05 사이를 되돌렸죠. 그렇다는 건 이 값을 측정해서 그대로 하락의 목표가를 구할 수 있을 때 최소 미달분이 0.618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제자 이 자리에 도달을 했을 때 63.5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줬으면 이 반등을 확신할 수 있지만 이미 이 자리를 깨고 어제자 이 물량 수입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아래쪽에 있는 62.3까지의 추가 하락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정석대로만 봅시다. 오늘자 이 고점을 따주는 위쪽 숏 물량을 죽이는 상승 무빙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점에서 롱이라고 생각하고 다 들어가시면 죽을 수밖에 없다. 아래로 다시 떨어지는 물량까지 신경 써야 되는 구간입니다. 절대 반등에 확신하시면 안 되는 곳, 우리 그 기준을 아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일단 어제자 하락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로 하락이 떴기 때문에 영상 보신 분들 모두 도움이 되셨을 텐데요. 자, 그 의미에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좋아요 3초면 되죠. 자, 눌러서 오늘 영상 다 보시고 별로다 싶으시면 그때 취소하셔도 되니 한번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관점부터 드리면 여러분, 저는 조금 더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반등을 가져갈 거였다면 사실상 CPI 그리고 PPI가 나왔던 이 시장세에서부터 하락에 대한 유동성이 나왔다면 벌써 상승 물량으로 이 구간을 채워주는 디스플레이먼트 이전 고점들을 따주는 유동성 무빙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파동의 입장에서도 이 자리에서 하락분을 지금 다 채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어제자부터 저는 계속해서 이 자리는 숏으로 가져가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파동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 자리가 A, B, C의 하락 조정 플랫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이요. 플랫 파동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도 지금의 파동은 레귤러 플랫 파동입니다. 레귤러 플랫의 파동은 특징은요, A 지점, 자, 요 시작점이 똑같이 형성되는 B 지점까지 올라와 주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는 우리가 피보나치, 자, 요 구간부터 아래 구간의 저점을 찍었을 때 1에서 1.05까지 올라와 준다면 B의 고점이 여기까지 도달을 한다면 레귤러 플랫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귤러 플랫의 특징은 뭘까? 이 레귤러 플랫은요, 우리가 B의 고점을 찍은 뒤에 레귤러 플랫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졌을 때부터 하락분의 목표가를 정할 수 있죠. 그 목표가의 정석이 1자리인 바로 되돌림 62.3K까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에 반등을 할 순 없나요? 라고 하신다면 레귤러
레귤러 플랫에서는 0.618 자리에서 미달 플랫 반동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자, 0.618 미달 플랫은요, 사실상 파동의 관점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제 자리를 보시면 이 0.618 자리를 이미 뚫고 하락을 하는 캔들이 등장을 했죠. 자, 이 자체가 이미 미달은 아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62.3까지는 추가 하락이 남았다에 베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숏에 대한 관점,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홀딩 포지션 실시간으로 43.27% 수익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포지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제 스터디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홀딩하셔도 되고 신규로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들까지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영상에서도 어제자 유튜브로 다뤄드린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내셨을 테지만 어제 제 관점이 도움되신 분들 충분히 계시겠죠. 그러니 수익 인증 한 번씩 해주시고요. 저희 스터디룸은 제가 리딩방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들어가는 매매 일지, 관점들을 모두 다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관점 공유에 있어서 자유롭게 운영되는 방이니 혹여나 오늘 같은 장에서도 실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쪽 링크 통해서 스터디룸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파동의 관점을 봤다면 유동성의 관점을 봐야겠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부터 ICT 관점을 볼 텐데요. 자, ICT는 여러분 이너서클 트레이딩이라고 세력들이 매수를 한 자리 그리고 매도를 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어떤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매수 매도를 하면 좋은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를 봤을 때 실상 이 하락의 구조가 바뀌면서 상승을 한 곳이 있죠.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 있는 개미들의 롱 자리를 정리하면서 올라간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구조에서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ICT 트레이딩의 관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요, 어제자 동일한 고점이 형성이 되면 이 자리에 숏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숏이 나오면 당연히 여러분 입장에서도 여기 왔을 때 나 숏 차야겠다 이 생각을 하겠죠. 그럼 개미들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 숏을 보고 있고 세력들 입장에서는 요번 자리에서는 얘네들 여기 올려준 척하면서 다 죽이는 무빙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 수입이죠. 근데 지금 나와야 될 자리에서 이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CPI가 우리가 기대했던 예상치보다 추가적인 하회가 없었기 때문에 기대감 작용으로서의 상승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PPI까지 마무리가 됐을 때 정말 이 자리가 우리에게 반등의 여파를 가져가 줄 수 있는 자리였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하락을 한 뒤 이런 유동성을 딴 뒤에 상승분이 나오면서 이전 고점을 따줄 수 있는 초크가 나와주고 그 다음 장대 항봉이 나오면서 이 구조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여기 있는 숏 자리까지는 정리를 할 수 있는 무빙이 나왔어야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무빙이 나와주고 있지 않다. 오히려 계단식 하락을 해주는 이런 무빙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쉽게 설명드리면 자, 이 양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양봉이 시작된 지점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죠. 자, 여기에서부터 고점을 딸 때 우리가 고점을 올리면서 하나의 갭 구간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구조를 변화시키는 자, 구조의 변화는 뭐예요? 상승하고 있는 차트를 하락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음봉이 등장했나요? 자, 깨작깨작 요렇게 내려가는 음봉이 아니죠. 지금 이런 음봉들 가지고는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이런 장대 음봉을 쏟아붙여. 근데 이 장대 음봉의 특징은요, 그냥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요러한 저점들 그리고 이 상승을 만든 이 외부 저점을 완벽하게 갱신해주면서 내려갔습니다. 자, 이것을 바로 디스플레이먼트라고 하고 초크, 약세 구조의 변화, 차트의 구조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 상승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전 고점을 유의미한 장대 양봉으로 몸통으로 뚫어주면서 디스플레이먼트가 나오고 새로운 갭 구간을 형성하면서 이 동일 고점에 있는 숏 물량까지 회수를 해준다면 ICT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회수 유동성이 나와줬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 64K 이 고점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굳이 단기 변동의 이 구조 변화, 이 상승으로 가는 캔들이 반등에 확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관점에서는요, 추가로 하방을 조금 더 봐야 된다. 아래 ICT 관점에서도 유동성이 남아있고 우리 파동을 보는 관점에서도 충분히 아직 더 빼야 되는 자리가 남았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기이한 차트, 우리 상승하지 않아도 될 곳에서 상승을 했던 것처럼 반등
반등의 여파, 제가 100%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우리가 상승을 쫓아갈 곳은 어딘가 했을 때 64K를 볼 수 있습니다. 64K를 숏 물량을 정리하고 다시 내리는 게 아닌 지지 돌파로 인해서 동일 고점까지 도달을 해준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롱잡을 한번 해보실 만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숏을 말씀드리니까 이게 저점을 깨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번 파동에서는 저점을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은 이제 롱으로 스위칭을 전환하는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63.3K 부근, 요 부근을 1차적인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60일과 60도 아직까지 따주지 않은 유동성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염려를 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해준다면 다음 자리에서 따줄 것이고 이번 자리에서 따준다면 아주 좋은 힘을 가지고 상승분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자리에서 여러분 기준대로 매매를 하시면서 괜히 추격하는 캔들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브리핑은 계속해서 여러분 제 스터디룸 이어서 가져갈 예정이니 아직 포지션이 없는 분들 단기적으로 먹을 자리 있으면 안내 드릴 테니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너무 재밌는 댓글들 많던데 응원의 댓글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신 분들 나이스 혹은 응원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